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서라벌고 유석용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아마도 대부분의 학교는 여름방학이 끝났을 겁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9월 수시 모집 전형 원서 접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텐데요.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3, 4, 5등급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 수시 지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3, 4, 5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지원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3, 4, 5등급 중위권 수시 전형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전년도 중위권 학생의 합격 사례를 시작으로 3, 4, 5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올해 수시 전형 특징 및 대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수능 전략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선배 사례를 보면서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기 마련인데 2015학년도 수시 모집 합불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면서 나는 어떻게 수시 지원을 해야 할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죠. 충남 일반고 소도시 자연계 학생입니다. 수시에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수능 성적보다 좋고요. 자기소개서는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4개의 학과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은 국영수과 평균 3.77등급이고요. 작년 6월 모평에서 국어 A가 7등급, 수학 B가 6등급, 영어 6등급, 과탐에서 6, 7등급을 했고요. 본 수능에서는 국어 A가 6등급, 수학 B가 6등급, 1점 차로 6등급이 됐어요. 영어는 5등급, 과탐은 6, 7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현황을 합불 사례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충남대 종합전형인데 수학과를 지원했어요. 수능 최저가 수학 B하고 영어가 각각 5였는데 사실 아까 수학 B가 1점 차로 이제 6등급이 된 경우가 되어서 수능 최저가 부족했던 부분이겠고 경쟁률은 이제 3.72등급이었습니다. 불합격 사례의 어떤 요인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남대의 수학과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북대 우수 인재 전형을 보면 토목공학과입니다. 수학과에서 토목공학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교과 내신 성적은 국영수사과, 보통 이제 국영수과를 보는데 국영수사과를 본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취전은 없었고 경쟁률이 8.86대 1이었고 합격자 내신 성적은 4.17등급이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교과에 대한 면접을 이제 준비를 잘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못 미쳤다, 이렇게 이제 불합격 요인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전북대의 큰 사람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종합평가에서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량 평가는 안 했고요. 수능 최저는 이제 수학 B, 영어, 탐구 중 2개 평균이 5가 돼야 되는 거고요. 무려 12.25대 1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1단계는 합격을 했습니다. 2단계에 가서 면접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고, 물론 이제 수능 최저도 안 된 경우죠. 이 세 개를 보면 이제 충북대하고 전북대는 1단계 합격을 했는데 2단계에 가서 학과에 대한 면접 준비, 그 다음에 최저가 부족해서 떨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네 번째는 공주대 잠재력 우수자 전형에 원서를 넣었는데 응용수학과, 이 학생은 이제 수학과에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수능 최저가 없었고 최종 경쟁률은 4.56대 1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면접이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송대인데요. 이거는 우송대는 교과 전형입니다. 글로벌 철도 융합학과인데 특성화학과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공무원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이 원서를 넣었는데 경쟁률은 5.3대 1이었습니다. 80% 컷이 내신에서 3.8등급이 되었고, 여기서는 영어 면접을 배우는데 영어 면접에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지역 인재 2 이렇게 해서 수학과를 지원했는데 여기는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로 하고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2.25대 1이었는데 추가 2명까지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은 첫 번째로 합격을 한 내용이고, 교과 평균 내신 성적은 4등급이었습니다. 합격한 사례고 여기에 이제 학교 등록을 했죠. 세 학교를 보면 1단계는 모두 합격했고요. 최종적으로 순천향대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 4, 5등급 중위권 선배의 합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 입시는 교과 중심으로 향후 변경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인류대학교, 인기학과에 집중하는 현 입시가 향후 교과 중심, 지역 인재 육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줄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되겠습니다. 지원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3, 4, 5등급 중위권 학생들은 서울, 인천, 경기 이외에 각 지방,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합격 사례, 불합격 사례 이런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결국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으면 면접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면접 자료는 올해 이제 3월 31일자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별고사, 면접, 논술, 적성들이 있는데 문항도 있고 출제 의도도 있고 풀이도 있고요. 분석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 3, 4, 5등급 중위권 학생, 그러니까 1, 2등급은 빼고 이제 3, 4, 5등급,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수시 지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교과 성적이 다소 미흡하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학교 충실도가 높은 학생, 이 학생이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내신 성적의 차이가 1등급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평가 범위를 학교 내의 활동으로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활동의 지속성이나 그 다음에 성실성,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가 이제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서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요즘 이제 추천서를 받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추천서까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류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전공 적합성에 준한
기재가 충실해야 된다는 게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준일은 이제 8월 31일까지인데요. 또한 이제 대부분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수시 원서를 접수를 마감한 후 하루 후에까지 이제 받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았다. 따라서 남은 기간을 꼼꼼하게 계획하면 됩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기록 내용은 지금까지의 기록된 내용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부분이므로 행동 특성 및 조합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부의 9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의 반영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까지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특정한 교과 성적의 우수성과 모집 단위의 적합도는 중요한 합격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지역 인재 전형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각 지방의 대학교의 지역 인재 전형이 일반 종합 전형보다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졸업 후 정부 공공기관 취업에 지방 인재들 할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 분포를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수합한 2015 대입 수시 전형 결과 통계를 의하면 27,371명 중 인문계에 15,204명, 자연계에 12,167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원한 학생 중에 합격자가 3,021명이 합격했어요.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약 11%였습니다. 지원자 대비 11%였는데 다른 전형은 어떠냐? 다른 전형은 교과는 25%가 합격을 가져왔고 논술은 4.5%, 서울교대와 동국대와 같은 교과와 면접을 같이 하는 전형은 상당히 높았는데 25.6%였고요. 적성은 6.5%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모은 자료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가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65%의 학생이 합격했어요. 지원자의 5분의 1이 합격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의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포인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자의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면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이 2.4등급 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3, 4, 5등급을 하는데 2.45등 평균이면 너무 낮지 않느냐? 너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알아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1.71등급에서 4.99등급까지 분포해 있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1.62등급에서 3.95등급 분포가 인문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서울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까지 이제 펴보면 그 내신 성적, 교과 내신 성적 부분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나. 다시 말해서 4점대가 5점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3점대, 4점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원자 분포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 내신 성적의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6등급 이하에서도 합격자가 나온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모 학과의 경우 7등급 초에 일반계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일반을 하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생활에서 나타내는 역량이 중요시되고 추가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비교과 부분의 활동이 잘 되어 있는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한번 도전해 볼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대학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만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를 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실제로 3.2등급 학생이 떨어지고 3.5등급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 분포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인문계 학생을 먼저 보죠. 가운데에 광운 참빛 인재가 있는데요. 불합격한 학생의 최고 등급이 2.44 등급이죠. 합격자의 평균을 봤더니 3.56등급입니다. 동덕여대를 보면 동덕 창의 리더 전형이 있는데 불합격한 학생의 내용을 보니까 최고가 2.38등급이 되겠네요. 합격자는 평균이 3.11등급입니다. 서울여대를 한번 볼까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불합격자의 최고 성적이 1.18등급 학생도 떨어졌는데 합격자의 평균을 봤더니 3.19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를 보겠습니다. 자연계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기 상명대를 먼저 보죠.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을 보니까 불합격 학생의 내용이 2.88등급이 떨어졌는데 합격자의 평균은 3.55등급의 평균을 갖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창의인재를 봤더니 불합격자의 내신이 무려 1.66 학생이 떨어졌고 합격자의 평균을 봤더니 3.32등급 학생까지 합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6 올해 수시 전형에서 167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합니다. 아주 많이 하는 거죠. 이는 전체 198개 대학교의 84%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44개 대학교에서 72%의 종합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생겼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는 작년보다 14개 대학교가 증가한 65개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고 있는 학교들 보면 이제 카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서울 이렇게 해서 홍익대까지 35개의 학교가 하고 있고요. 인천에는 4개의 학교가 하고 있네요. 경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천대, 강남대 이렇게 해서 협성대까지 24개의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는 더 많겠죠. 서울에 있는 학교, 경기권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신설한 학생부 종합대학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거기 보면 지금 이제 가천대가 나오는데요. 가천대 가천 바람개비 전형의 내용이 이제 신설됐는데요. 학생부와 서류를 평가 요소로 하고 있고 일괄 전형을 하고 있네요. 국민대는 학생부 교과와 서류를 평가 요소로 일괄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대, 한국교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면접의 비중이 이제 조정이 되었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완화하고 또는 폐지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선발 방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 우리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 중 몇몇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국민대학교 보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교과 30% 플러스 서류 70%를 반영하고 서류 평가 100%로 3배수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50 플러스 면접 50에서 올해는 이제 1단계 면접 60 그 다음에 면접 40으로 선발 방법을 살짝 서류 비중에 높게 이렇게 바꿨고요. 또한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은 2단계 선발 방식이 서류 50 플러스 면접 50에서 서류 50, 70, 면접 30으로 변했습니다. 상명대를 보면요. 역시 면접 비중이 70에서 50으로 감소했지만 면접의 변별도가 높게 예상되어 예년과 같이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발 방법의 변화는 지원 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되므로 모집 정원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자의 특성을 맞춘 지원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주로 이제 서류를 일정 배수로 뽑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을 플러스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우선이 되는 게 학생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학생부 기록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또한 준비의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위권 학생들의 지원해 볼 만한 주요 대학교의 서류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자, 광운대를 볼까요? 광운대 이제 내용을 보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로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죠. 단국대를 보면 단국대 전형명은 DKU 전형인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없는 거죠.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가 있는 이거로 학업 역량, 창의적 역량 이런 것들을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죠. 네. 상명대를 보면요. 상명대가 이제 상명인재가 있는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있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로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 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전 가능성까지 해서 입학사정관이 종합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 있고 각 항목당 기록하는 글자 수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록하는 내용이 지원자의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죠. 사실 팩트에 의해서만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학생부의 기록 중 지원학과에 관련한 지원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의 활동 동기와 활동 내용, 그 다음에 느낀 점, 활동 후 달라진 점, 다시 말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서류평가에서 활동의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노력, 활동 이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면 공통항목에 이제 3가지가 있죠. 3가지. 첫 번째는 이제 1번은 학업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 3가지 이내에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배움, 나눔, 갈등 관리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있는데, 4번째 항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4번째인데, 그 4번째가 바로 자율학목입니다. 자율학목이 각 대학교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2가지 내용을 주로 자율학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대를 보면 전공 지원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해 도전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숭실대는 지원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숭실대 얘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 어려운가요? 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요. 자, 뭐가 어려울까요? 자기소개서를 이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네. 근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교과 성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여줄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많은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을 해야 되고 선생님도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요. 교과 성적으로는 지원하기에 부담스럽다 하지만 부담스럽다면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적용하거나 학생부와 서류를 함께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전형에 이제 1단계에서 3에서 5배수 내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면접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갖는 게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1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단계 안에 들어가야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충분히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준비가 단위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성적 범위가 교과 전형 합격선보다 이제 대체로는 0.5에서 1등급 정도가 낮는데 교과 전형에서의 등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어떤 선이 분명하죠. 비교적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교과 성적의 순으로 합격이 당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사례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 비율이 높은 대학교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면접은 2단계 하죠. 2단계 하는데 무려 100%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남대, 순천향대, 협성대가 되겠고요. 대체로 이제 40% 하는 학교가 많은데요. 광운대, 국민대, 명지대 이렇게 해서 14개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죠. 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을 수능 전에 하느냐, 수능 후에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전략이 굉장히 잘 세워져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요소죠. 수능 이전에 면접을 준비하면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없는 점이 이제 있어요. 따라서 지원하는 지원자 학생의 어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데 면접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화된 게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줍니다. 질문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은 30분 내로 주는데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중위권대학교 주요 대학교의 면접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보죠. 자, 광운대 보겠습니다. 광운대는 이제 평가위원 2, 3인이 이에서 개별 심층 면접으로 인재상의 핵심 역량에서 도출된 평가 요소에 대한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2, 3인의 면접위원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전형 취지 및 적합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 등을 개별 면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울과기대를 한번 볼까요? 서울과기대는 평가위원 2인의 1조로 해서 다대일 면접으로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을 통해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종합평가 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대학교는 개인 면접을 하는데 2인 1조의 면접관이 수험생 1인 면접을 통해 서류 진실성을 검증하고 고등학교 학교 생활의 내용, 전공 적합성 및 인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성 면접,
전공에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의 주로 내용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지원해야 되고 도전해야 할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이 좀 많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논술 전형의 특징 및 대비 방법은 어떤 거냐? 먼저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만약 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지금 3, 4, 5등급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대학교가 이제 한양대학교가 있고요, 서울에 한국항공대가 있고 단국대가 있고 경기대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올해는 더 늘어나서 건국대학교, 시립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과기대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준비할 때 대비법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대비법. 아무래도 논제와 제시문, 제시문의 유형 등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한 대학들의 전형일이 겹치지 않도록 전형일자를 확인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학생부의 실질 반영과 그 다음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교마다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점자가 나왔을 때 동점자를 처리할 때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집 단위를 보면서 인원은 어느 정도 뽑고 작년도 경쟁률은 어느 정도고 첫 번째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제 날짜가 이루어질 텐데 그 흐름에 따라서 경쟁률의 추이도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논술 전형의 어떤 그 전형을 지원할 때 대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간소화 방안 발표 이후에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죠. 올해 이제 논술 전형 실시하는 대학교는 잘 알고 있듯이 28개 대학교입니다. 15,349명이 되겠죠. 작년도에 이제 29개 대학교에서 17,417명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약 2,068명이 감소했죠. 논술 전형을 신설한 대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을 예정이고요. 폐지한 대학교는 4개 대학교가 있고요. 논술 전형을 이제 계속 보면 이제 교과 성적이 탁월하지 않거나 비교과 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시 전형을 이제 통해서 수시를 통해서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논술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또 지원하게 되는데,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학 학력 기준을 좀 완화했죠.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제시문도 교과서하고 EBS 교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쉬워졌다. 따라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논술에 준비하는 학생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의 대학교를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논술 반영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거기 보면 이제 70% 논술을 이제 70% 반영한다는 얘기는 학생부를 30%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개 대학교가 있고요. 자, 주로 이제 60%를 반영하는 학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광운대나 단국대 죽전,
이 정도의 학교.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의 입시에 관해서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인문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상위권 대학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좀 다시 밑으로 내려서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2개 등급 합이 6이 되는 카톨릭대, 아주대, 연세대, 원주, 한국의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이 정도가 되겠고, 학생 중에 어떤 하나의 과목이 특정에 잘하는 한 개 등급이 있을 때는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한 개 2등급도 가능하고요. 2개 등급 합이 7인 서울여대도 있습니다. 자, 자연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계도 이제 상위권 대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학생들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2개 합이 6인 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 중앙대 안성, 한양대 에리카. 네, 2개 합이 7인 경우는 이제 서울여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도전할 수가 있겠고요. 저기 한 개의 1등급, 2등급, 3등급 학교에도 한번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 있어서 논술고사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논술 전형을 유형을 파악해서 어떤 대학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화면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논술을 보면 저렇게 이제 인문, 상경으로 분리하여서 내는 학교들이 있고요. 언어하고 논술 플러스 수학을 하는 학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언어 논술하고 통계 도표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주로 해야 할 부분은 언어 논술을 하는 학교에 도전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한양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원대학교, 세종대, 한국항공대, 서울과기대 이런 내용들은 언어 논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요. 자, 인문계를 봤으니 이제 자연계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계는 단연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 잘하는 학생, 다른 거는 좀 못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바로 수학만 하는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가 있고요. 네, 한양대 에리카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과학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서울여대를 이제 도전한다면 과학만 하는 학교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중위권 학생들의 논술 전형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인문 논술의 대비 방법을 1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시문, 제시 자료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의 정확성, 객관성,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고, 세 번째는 본론으로 직진하는 명쾌함과 날카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되도록 미괄식보다 두괄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한 글이 좋은 답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인문계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생각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제해서 논리에 비약이 없도록
서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7번째는 제한된 분량 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게 좋겠고, 8번째는 창의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논의를 확장하되 제시문과 답안 논지를 시맛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논술을 하고 있는 학생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제시문에 매여 헤매지 말고 제시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1번째는 제시문의 논지들을 분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어휘, 문장, 단락 각 수준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3번째는 어휘 사용의 정확성,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자연계의 대비법은 아무래도 자연계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뭐 지면에 몇 자까지 써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기출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출제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자, 올해 모의평가를 한 논술 문제까지도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세 번째는 수학과 과학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수학만 하는 논술이 있고 수학 과학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수학만 하면 수학만, 수학 과학하면 수학 과학만, 또 과학도 과학을 어떤 걸 선택하냐, 그 과학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해당 대학의 논술 시험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정도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과학도, 수학과 과학을 하면 과학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논술이라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가 있었죠.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상위대학교는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충족을 위해서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연계 논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느냐, 이런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 약간 높은 대학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너무 상위 대학을 지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작년도 수학만 논술을 한 홍익대의 예를 들면서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요. 문제는 작년에 큰 문제로 3문제를 출제했고요. 각 문제당 하나씩 한 문제당 3개씩 해서 총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준은 상, 중, 하로 이렇게 나왔는데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으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문제가 있죠. 9문제 중에서 7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적성입니다. 적성고사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적성고사 하는 대학교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적성고사 하는 대학교가 몇 개의 대학교가 있는지 11개의 대학교입니다. 11개의 대학교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모집 인원의 변화도 좀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대부터요. 쭉 있는데 한 개의 대학교만 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인원수가 약간 줄었죠? 이 정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적성고사의 모집 인원까지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학생의 중위권 학생들의 적성고사 대비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6월, 9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적성 시험의 지원 전형에 이제 적합한지 우선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성적이 지금 적성고사 하는 학교보다 좀
더 잘 나오면 적성고사를 굳이 볼 필요가 없겠고, 적성고사 학교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이제 국영수 과목이 주로 이제 적성고사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주로 하는 대학교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고려대 세종하고 금호대학, 금호공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익대학 세종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성시험 유형이 비슷한 대학을 찾아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네 번째는 적성시험 실시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화면을 보면서 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서경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가 10월 9일 날 하고요. 수원대가 17일 날 하고 10월 18일 날은 수원대가 하고 있죠. 네, 10월 17일 날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네요. 수능 이후에 하는 학교들 보면요. 예, 수능 이후에 이제 수능 전까지는 수능에 올인하고 수능 이후에 이제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고, 21일 날은 고려대 세종이 있고, 네, 22일 날 한신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어 문항이 출제되는 대학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영어를 이제 출제하는 대학교입니다. 자, 10문항을 출제하는 게 가천대학교고, 15문항을 하는 학교가 금호공과대학교가 되겠고, 20문항, 25문항을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죠. 따라서 이런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영어에 이제 강점이 있는 학생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에 좀 부족함이 있는 학생은 영어를 출제하지 않는 대학교에 적성을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년도 중위권 선배 합불 사례와 함께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수시 전형의 특징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쯤에서 앞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전형, 그 다음에 적성고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떻게 6개의 카드가 있는데 수시 전형에서 수시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수능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6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적성전형에 대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선택을 할 때 수능 전에 할 거냐, 수능 이후에 할 거냐, 뭐를 대학별고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잘 배치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통학하고 기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이제 대학 졸업 후 진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학 및 모집 단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지원할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케이스 경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학생부가 잘 된 내신 상등급 학생의 경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4곳을 이제 원서를 내는데 가급적 1개나 2개의 학과 모집 단위에
집중해서 자기소개서 또는 뭐 추천서 이렇게 가야 되지, 너무나 아까 선배처럼 4개 정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수능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할 필요가 있고, 적성고사는 2곳에 지금 배치를 했는데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학생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학생은 학생부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학을 아주 상대적으로 이제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적성고사 전형에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전에 적성고사는 4곳에 이제 지금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성고사에서는 수능 전에는 가천대, 서경대, 을지대, 한성대를, 수능 이후에는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2개니까 2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고,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이니까 논술에도 좀 상향으로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겠는데, 수능 전에는 건국대,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고, 수능 이후에는 광운대, 서울여대, 여학생이라면 서울여대, 한국항공대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을 위한 수능 전략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쉬운 수능, 전략이 있어야 수능 대박이 있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수능까지 집중 학습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는 잘하는 과목 1~2개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국영수 과목 중 잘하는 1~2개의 과목은 꾸준히 학습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도록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수능 5주 전부터 한 주당 한 번씩 관연도 11월달 수능 문제를 5번 거쳐 풀면서 과목별 수능 감각을 유지하고 수능에 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탐구 과목은 하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위권, 중하위권 학생은 대학에서 보면, 중하위권 대학에서 보면 수시에서 탐구 한 과목을 주로 반영하고 정시에서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고요. 학습 교재는 지금까지 주로 학습한 교재를 본인이 이제 복습하면 좋겠고, 더하여 이제 EBS 교재를 이제 주로 하되, 평가한 기출 문제를 틀린 문제 위주로 집중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영역별로 한 달에 1~2문제 더 맞춘다라는 계획으로 마무리를 성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이므로 적어도 3문제는 더 맞출 수 있겠죠. 특별히 건강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조금 지나면 환절기가 이제 다가올 텐데 잘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능은 모든 것을 반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1점이라도 더 맞고 더 우리가 이제 하겠다, 더 맞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6회 지원 및 수능 전략 팁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짚어 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3, 4, 5등급 학생들 참 어렵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소개서를 잘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3, 4, 5등급 중위권 학생의 수시 전형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9월에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전략을 세우지 않은 중위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